네, 일발장전 오늘도 투자 아이디어와 힌트는 사실 개별 기업은 아니고요. 그 시장이 너무 무겁고 침체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대응책들도 얘기들은 나오는데 시원하게 반등도 잘 못하고 있고, 보통 보면은 이제 헤드라인 기사들 쭉쭉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두 줄 건너 한 줄, 두 줄에 한 줄. 그냥 악재입니다, 악재.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뭐가 어떻다더라, 어떻다더라. 셀 수 없을 만큼으로 계속 악재가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휴먼 인디게이터라고 하는 심리 지표로 저희 그 시청률,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채널 시청률이 거의 다 3분의 1 토막씩 이렇게 났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선방을 좀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관심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기술적인 바닥권에서의 반등 가능성은 좀 엿보인다. 근데 반등은 할 것 같은데 기업을 찾지는 못하겠고, 이러면 제일 이제 대안이 되는 게 ETF밖에 없죠. 현실적으로는 파생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고 하니까 레버리지 ETF를 짧게 좀 생각하는데, 근거가 있어야죠. 막연하게 할아버지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주가 반등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사실 그게 최고입니다. 네. 네, 또 소천하신 저희 할아버님 또 뵙고 싶긴 한데,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반등 가능성인데, 그 CPI입니다. CPI가 지금 보도 나오는 거는 근원 CPI는 40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으름장을 놓는 거죠. 이런 재료를 보는데 실제 국채 금리가 미국채 금리죠. 떨어져요. 그러면 보도 내용하고 이 가격하고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 CPI가 어느 정도 아주 충격적이지만 않는다면은 11월 2일 날 이제 미국의 FOMC가 또 있죠. 그러면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그 가격은 이미 채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올해에 75 그다음에 50bp 이렇게 하면은 미국 타켓 터미널 레이트가 4.5까지 가잖아요. 어제 그래서 한국은행 금통위도 50bp라고 하는 장중에 25 얘기가 확 나와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헷갈렸는데 사실 25도 고민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채 가격이 어제 확 뛰었어요. 도비시하다라고 해서 50bp를 인상했는데도 그렇게 반영된 것들을 봤을 때 CPI가 9월 달치를 저기 넘어가면 10월치는 분명히 그래도 누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유류 하락분이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6월 달에 배럴의 유가가 120달러였는데 지금 10월 달 들어서 80달러 찍고 지금은 80달러 후반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우리나라는 보통 한두 달 후면은 유류 하락분이 소비자 물가에 적용이 되는데, 미국은 좀 땅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휘발유하고 이런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한 3개월 가량 텀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 분명히 CPI는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느 정도는 정점에 좀 올라갔고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너무 빨랐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잖아요. 하물며 엊그저께 이제 IMF도 미국에 너무 과도하다. 이러면은 다 망가진다라고 경고를 좀 했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도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중립은 좀 맞춰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환금성이 좀 높은, 만약에 틀리면 빨리 또 대응을 수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조금 단기적으로, 특히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ETF죠. 이런 정도 아이디어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네, 저는 충분히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이제 관건은 CPI거든요. 네. 오늘 미국 시장만 보시더라도 지수가 이게 오르는 건지 빠지는 건지 장을 그냥 휴장을 했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거의 좀 이슈가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이제 CPI 지표에 모든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다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보도들이 대단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수치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지난 3개월 동안에 미국 모든 언론과 금융기관들이 CPI 지표 예측은 다 틀렸거든요. 네. 뭐 코어 CPI뿐만 아니라 헤드라인 CPI까지도 다 틀렸기 때문에 예상치가 워낙 좀 빗나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보도 자체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채권 시장 이제 움직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채 금리가 움직였던 어떤 동향과 지금 현재 이제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동향을 보면 너무 조용하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금리가 먼저 올라갔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지만, 향후에 이제 11월 달에 0.75%포인트, 그 다음에 12월 달에 0.5%포인트, 총 이제 1.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CPI 지표가, 이게 뭔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크게 충격을 받지, 물론 이제 뭐 생산자 지표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표 CPI 자체가 워낙 이제 시장의 영향이 좀 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어찌 보면 이 물가 지표에 대한 이제 민감도를 이미 가격에 조금 많이 희석시켜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빠지는 방향 하방 자체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단기 저점이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CPI 지표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통과 의례 정도 이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게 이제 지표가 나오고 나면 시장 자체는 어떻게 해서든 상승의 논리를 조금 만들어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같은 요런 이제 상승에 이제 배팅하는 레버리지가 나름대로 이제 효과적인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 역시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에요. 사실 이게 지수가 올라갈 때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종목을 사놨더니 종목은 안 올라가고 지수만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허탈하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수급이라는 게 거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딱 타겟을 해가지고 뭐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업종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괜히 어설픈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네. 뭐 레버리지 ETF 같은 종목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훨씬 더 좀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게 떨어질 때의 어떤 변동성보다는 올라갈 때의 변동성이 좀 훨씬 크거든요. 왜냐하면 네. 하락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나름대로 이제 다 희석이 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측면들을 저는 감안했을 때 뭐 충분히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뭐 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가격적으로는 저는 단기간에 8,000원 정도까지는 좀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제 종가가 6,16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8,000원 정도면 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줄거워 놓은 자리가 지금 8,000원 정도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기술적 분석 네, 차트죠, 맞습니다. 이게 차트. 8,000원 정도짜리까지만 올라가더라도 거의 뭐 30% 가까운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8,000원 정도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 한 730원짜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저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간적으로는 길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 네.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무겁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게 맞죠. 자, 정경민 차장의 생각은? 네, 요즘 이제 뭐 저를 비롯한 브로커들이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거예요. 일단 뭐 예측, 뭐 어떤 논거 이런 것들이 다 안 맞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고객들과의 어떤 소통도 강세를 늘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네. 늘 좀 이렇게 신중하신 분도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사모화가 해야 된다. 네, 뭐 계속 엇갈립니다. 조정식 분할 매수. 지금 뭐라도 해야 365일 된다. 매수 뭐 막 그렇죠. 지금 뭐라도 해야 된다. 뭐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 뭐 하루짜리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냥 뭐 앞으로 이제 리세션 시작되면은 잘하면 일자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비관론가 이제 뭐. 네네. 저기가. 뭐 비관까지 아니면 신중론과 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퍼 부었던 유동성은 걷어냈고 이제 리세션이니까 뭐 많이 빠지면 한 1,800도 빠지겠네 이렇게 좀 의연하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뭐 수도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시장은 어쨌든 저는 잔상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의 결론은 무조건 요거 월봉 기준으로 네. 한 최소한 한 2, 3개월 정도 횡보 구간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고 반등이냐 아니면 진짜 리세션을 반영시키면서 아래로 또 레벨 다운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건 뭐 한 달 단위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뭐 갖다 대는 논 거마저 다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늘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저는 좀 한 템포 좀 죽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횡보구간을 보일 것 같다. 22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엇갈립니다. 과연 그럼 낙폭 과대를 사야 되느냐?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들,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이제 횡보를 해서 반등을 하는 국면이면 이런 쪽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그래도 시장 대비 강세 또 선방하는 그런 종목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도 네. 좀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1년 유예 요 재료가 네. 좀 있죠. 그렇죠. 그게 어제 시장을 사실상 거의 살려놓은 거죠. 거의 네. 이제 이렇게 들어서 올려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반등했을 때 반등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지수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해야지만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종목들은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8만 원에 물리셨던 7만 원에 물리셨던 그냥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막 너무 그 좀 뭐랄까요 이 변동성 심한 그런 종목에 뭐 네옴시티로 갔다가 로봇으로 갔다가 이랬던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내려놓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너무 이렇게 좀 흔들리지 마시고 차라리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그 수익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현금화를 통해서 한 템포 좀 죽여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도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으로 네. 요 횡보 구간 저는 뭐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의 중간 선거 기간까지는 좀 횡보를 보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는 역시 최악을 찍고 온 SK 하이닉스 좀 눈에 보이고요.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우량주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수 대비 그러니까 뭐 물론 ETF도 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 한 종목으로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이 좀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하여튼 시간 단위로 계속 악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조금 둔감해지는 느낌이 있죠. 그게 끝난 건 아닌데 뭐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제 과거 군대 시절에는 폐악습 중에 집합 문화가 있었잖아요. 저녁에 안 맞으면 잠이 안 오는. 차라리 맞으면 집합 이러면은 그냥 오늘도 그러구나. 이게 둔감해진답니다. 네.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없어졌으니까. 근데 참 그래서 시장도 이렇게 좀 정성적으로 분석할 때도 있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네. 반등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거죠.